자, 3-2단원. 이제 3-2단원입니다. 두 번째. 분자의 분자 구조와 극성 파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분자라는 거는 결국 공유 결합을 하는 건데, 이때 분자는 비금속끼리 이루어질 때이래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중금속은 공유 결정을 만들죠. 맞죠? 뭐 SiOX 형태나 뭐 탄소 동소체나 이런 걸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분자 자체는 원자 간의 결합력 있죠. 이게 매우 셉니다. 어쨌든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합물간, 우리가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를 보는 거는 되게 약하다고 보셨죠. 물질의 상태 변화는 어쨌든 결합물 간에 이제 그래서 그다음 이제 극성이라는 거는 결국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 이 차이는 결국 부분적인 전하 배치의 차이가 된다. 차이가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전기음 송도 때문에 그래. 이제 전기음 송도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원자 간의, 원자마다의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힘의 크기라고 했는데, 요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배치 차이를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전기음송도 마찬가지지만 추가로 받을 게 이제 구조도 봐야 돼요. 구조랑 이 전기음송도 같이 봐줘야 된다. 알겠죠? 근데 이 전기음송도가 각각을 해결하는 게 중심 원자에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쌤이 이거를 이제 정말 간단하게 딱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금방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있으면 극성 분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 차이를 파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분자가 극성 분자인지, 차이가 있는 분자인지, 또는 무극성, 차이가 없는 분자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파악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별표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대칭성입니다. 원래 기존에서 원자는 일반적으로 입체죠. 맞죠? 입체라서 이제 결합선을 여러 개 가지는데요. 그래서 이 대칭성을 좀 파악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파악이 잘 됩니다만 여러분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칭성 파악은 평면도로 하십시오.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임의의 원자를 X를 이렇게 뒀을 때, 이제 루이스 점전자식에서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매겨졌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절대적으로 입체적으로 봤을 때 요 사이 각도가 얼마냐면, 원래는 약 109.5도입니다. 그러니까
입체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x는 원자가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제 1, 2, 3, 4, 5, 6, 7, 7까지만 하면 되죠. 8번 또 뭐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입체적 구조를 따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심 원자에서 요 각도 보면 돼요. 요 각도. 요 각도가 109.5도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좀 그리면 이 형태고, 이 각도 있죠? 이 각도가 전부 다 109.5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4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면체. 이렇게 입체로 보면, 그러니까 입체로 보고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평면도, 그러니까 요게 평면도예요. 요게 평면도, 요게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평면도를 해석하는데 결국 x축 대칭이랑 x축하고 y축 으로 구분해서요. 대칭을 판단을 하면 돼요. 대칭이면 구조적인 차이가 일단은 없는 거죠. 근데 비대칭이면 어떻게 돼요? 비대칭이면 구조적인 차이가 벌써 있기 때문에 이 그 비대칭이 되면 바로 그냥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칭이 되면 얘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얘는 극성일 수도 있고 또는 무극성일 수도 있어요. 이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단계에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비대칭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비대칭의 경우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개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소 같은 경우겠죠. 질소는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NH4라고 하면, 그러니까 NH3를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대칭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대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극성입니다. 극성 분자가 돼요. 또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유가 한 개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중심 원자가 누구냐면 15족이면 되고요. 이 두 개라면 16족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옥텟 규칙 만족한다는 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누가 있죠? H2O가 있죠.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대칭이 성립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데, 그 요 사이 각도가 얼마일 것 같아요? 109.5도라 했잖아요. 대부분. 어디 있냐면 109.5도라 했는데, 얘는 일단 지금 이렇게 놉시다. 107도입니다. 107도. 107에서 108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얼마냐면 104.5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눈치챌 게,
여기 이제 그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있죠. 그래서 비공유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109.5도에서 각도가 줄어듭니다. 맞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대칭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애가 누구 있냐면, CH4. 맞죠? 근데 이제 입체로 그릴게요. 그러면 이제 단수 놔두고, 여기 각도가 얼마? 109.5도다. 좀 되고, 또는 이런 것도 있겠죠. 뭐 CO2 이중결합 있는 겨. 맞죠? 이것도 이제 얼마다? 180도. 또는 이제 예외로 볼 수 있는데 BF3 얘는 이제 옥텟 규칙 예외죠. 그런데 대칭이면 이제 눈치채면 알겠지만 각도가 무조건 입체인 경우에는 109.5도고요. 평면 이제 그려보면 평면이 되거든요. 평면이 되면 120도나 또는 이제 180도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120도가 되면 평면 삼각형이라고, 180도가 되면 직선. 그럼 얘는 정사면체. 이렇게 되고, 얘도 이제 그리면, 그래서 원자 있는 데만 그립니다. 그래서 이 사각뿔이 여기에는 안 그려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삼각뿔이라고 합니다. 요 사이 각도가 또 사이고, 입체입니다. 입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두 개가 있으면 104.5도가 되고, 요거를 우리가 구분형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많이 그려봐야 돼요. 내가 이제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문제 풀 때 항상 그려보는 연습을 하면 돼요. 첫 번째 단계가 이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전기 음성도를 보면 되죠. 전기 음성도는 얘도 마찬가지로 평면에서 해석을 하죠. 평면도에서 해석을 하십시오. 헷갈리니까. 그래서 얘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힘의 크기인데, 우리는 알죠. 얘가 이었죠. 플로린이 얼마? 4.0으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옥시전, 그 다음에 질소랑 클로린이 뭐 3.0으로 거의 비슷하다. 상대적이니까. 그 다음에 수소가 2.1 정도 가진다. 그리고 금속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수소가 제일 작은 값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 힘의 크기를 우리가 두 원자에서 차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A, B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if A가 B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고 하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원래는 A가 이렇게 가운데 딱 있었어요.
근데 얘가 크다라고 하면 A 쪽으로 살짝 이렇게 치우친다는 거예요. 결합이 돼 있을 때도.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느낌이 이렇게 되면서 얘가 약간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음전을 띠겠죠.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양전화가 되겠죠. 이 개수에 따라서 하나가 더 갖고 왔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죠? 요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전기 음송도 차가 있는 공유결합, 즉 다른 원자 간의 공유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원자 간, 다른 원소 간이랍시다. 이걸 우리가 극성, 차이가 있는 공유결합을 해서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결합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분자가 아닙니다. 맞죠? 그럼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는 공유결합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맞죠? 이렇게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거를 토탈리하게 보려면 어디입니다? 어디에서? 중심 원자에서 합을 해석하더라. 어떤 이 각각 차이의 합을 해석하면 돼요. 각각 차이의 합을 해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ipole moment 하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그리스 M 소문자 쓰고 뮤라고 읽죠. 뮤.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가 중심 원자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 쌍극자 모멘트 뮤가 0이면 차이가 없는 걸로 보고요. 뮤가 0이 아니면이에요. 0이 0 정확한 값은 안 구해야 됩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가 무극성이 되는 거고,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얘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평면도에서 해석한다 했죠? 그러면 첫 번째 CH4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각각 지금 탄소랑 수소랑 결합됐기 때문에 각각 쌍만 보면 탄소가 전기음수 더 커요. 그럼 한 요정도 끌리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정도 끌릴 거고, 요렇게 끌리고 요렇게 끌릴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X축에서 해석합니다. X축에 해석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방이고 요거는 플러스 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크기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쇄 되겠죠. 그리고 Y축에서 해석할게요. Y축도 마찬가지고 1로 마이너스 방향, 이거 플러스 방향 힘이 되기 때문에 크기 동일하고 상쇄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의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되죠? 이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는, 여기서 해석한 쌍극자 모멘트는 해석 때문에 0이 되면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약간만 다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끄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도 탄소를 중심으로 4개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면체 구조예요. 정삼면체는 아니지만 4면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삼면체, 4면체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4면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일단 얘가 맥스죠. 그럼 탄소가 어쨌든 F가 지금 전기음수도 차이를 보면 F가 가장 크고 Cl 이 순이거든요. 그러면 얘한테는 이렇게 좀 크게 끌려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는 살짝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을 해석하면 이게 이렇게 상세가 돼요. 하지만 Y축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 플러스 방향 힘이 마이너스 힘보다 어떻게 해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세가 안 되겠죠? 상세가 안 되니까 뮤는 0이 아니고 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쌤, 그럼 BF3는 어떤 경우인가요? BF3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요 각도가 얼마 됐죠? 120도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끄습니다. 뭐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 각도가 얼마예요? 60도죠. 그러면 어쨌든 요 크기에 이 크기의 힘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걸 이제 F라 두고요. 이거를 X라 둘게요. 그럼 X에서 X라 두면 안 되겠다. 요거를 R에 둘게. R. 그럼 거리 R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요쪽 부분에서 여기 크기 값은 어때요? 요거와 요거의 합이죠. 요거는 뭐예요? R 코사인 세타. 근데 60도니까 얼마입니까? 60도니까 얼마예요? R 곱하기 2분의 1 맞죠? 요건 얼마예요? R 사인 세타 플러스 방향 맞지? 이쪽도 해석해 볼까요? 색깔 좀 다르게 검은 색깔로 맞죠? 요쪽 요것도 마찬가지로 R 코사인 세타인데 60도니까 R 2분의 1 요거는 마이너스 방향의 R 사인 세타죠. 그러면 X축으로 해석하면 날아가고 맞죠? 그 다음에 Y축으로 해석하면 요거가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 둘 다 마이너스 방향이죠 지금 맞죠? 그러니까 날아가고 이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얘는 뮤가 0인 경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별로 안 어렵죠? 이거는 많이 그려보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미리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그 극성과 무극성을 판단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구조 파악했어. 구조 파악하고 극성, 무극성도 됐어요. 다 했어. 그 다음에 중심각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중심각을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14족 원소가 중심원자다 라고 하면 단일이 이제 4개 있으면 당연히 그냥 일단 일반적으로 109.5도라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음성도 차이 보면 되고 이중 한 개에다가 뭐 단일이 2개 있다. 일단은 120도로 해석하세요. 120도 해석해놓고 이제 어차피 구조에서 대칭이 된다 해도 극성 무극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 3중 한 개에 단일 한 개다. 이러면 이제 180도 놔두고 이제 비교하면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깨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대충 예를 들어서 얘는 뭐 CH4죠. 이게 되고 얘는 이제 이런 거죠. 에텐 같은 경우 이건데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평면 삼각형이 되거든요. 이렇게 평면 삼각 두 개. 그럼 얘는 HCM 보면 되나요? 이거죠? 일단은 얘도 이제 180도 직선형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해석해도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나오냐, 얘로 이제 중심원자가 얘냐, 또는 중심원자가 15족
16쪽 맞죠? 다중결합 가능한 거. 얘는 일반적으로 다 구조 대칭이 깨져요. 맞죠? 다 구조 대칭이 깨지기 때문에 일단은 극성 분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질소나 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옥시전이나 설포 같은 경우죠.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정확한 각도를 좀 파악을 하려면, 만약에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다면, 요 구조죠, 요거.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생각해야 될 거 이거예요. 전자는 반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밀어내요. 밀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비공유가 없으면 입체적으로 가장 안전한 게 109.5도거든요. 각 각도가. 근데 공유하고 이제 비공유를 좀 비교를 하면, 얘는 인력을 양쪽에서 받죠. 양쪽 원작에서 끌려가니까. 맞죠? 근데 얘는 인력을 한쪽에서만 받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중에 얘는 양쪽이고 얘는 한쪽이기 때문에 반발력으로 비교하면 양쪽으로 끌리는 게 반발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비공유가 반발력이 셉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자리를 높여줘야 돼요. 자리를 넓게. 그래서 비공유가 없을 때 단일 4개가 되면 109.5도인데, 비공유 1개에 만약에 플러스 단일이 2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NH3, 뭐 NF3 뭐 이런 것들. 맞죠? 얘네들이다 라고 하면 이 각도가 107에서 108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도 있겠죠. 비공유 1개에 단일 1개, 이중 1개. 그럼 얘는 원래 120도가 돼야 되는데 120도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다음 비공유 2개. 비공유 2개인 경우에는 플러스 단일 2개겠죠. 이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단일 3개. 맞죠? 3개. 단일 2개. 이거는 이제 뭐 OF2나 H2나 이런 것들인데, 얘는 이제 더 줄여야 되니까 104에서 105도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공유가 늘어날수록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각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각도는 원소 사이에서만 각도를 매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NH3를 두면 얘가 원래는 몇 도다? 109.5인데 이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걔 민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도가 얼마 나와야 된다? 107에서 108도 이렇게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볼 건 옥텟 규칙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헬륨도 옥텟 규칙 예외라는데 그건 어차피 비공유 전자쌍 비활성 기체니까 제외하고요. 베릴륨하고 붕설을 보면 얘는 원래 2죽이죠.
2죽이면 8개야 되는데 얘는 예외이기 때문에 4개, 6개만 돼도 안정하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누가 있냐면 BeH2 또는 BeF2, BeCl2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선형이 나오고요. 정해서 180도가 되고 뭐 BHF 뭐 이런 것도 만들 수는 있긴 한데 뭐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BH3, BF3, BCl3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는 평면 삼각형이고 다 입체가 아닙니다. 120도입니다. 그러니까 109.5도나 107도 제외하고는 다 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면 된다. 됐죠?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3-2단이 끝나거든요. 나머지는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귀찮은과 싸움이다. 많이 그려보면, 처음에 많이 그려보면 안 틀립니다. 알겠죠?